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1964년 IBM 시스템 360이 세상에 나왔을 때 컴퓨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컴퓨팅의 완전한 재발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무어의 법칙이 10년마다 100배씩 성능을 향상시켰다면 엔비디아는 같은 기간 100만 배의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100배와 100만 배의 차이. 이 차이가 만들어낸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대화는 바로 이 혁명의 중심에 선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과 WWT의 CEO인 짐 카바노. 이 대화에서 그들은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소프트웨어를 코딩하는 시대에서 기계가 학습하는 시대로, 프로그래머만이 컴퓨터를 다루던 시대에서 누구나 AI와 대화하는 시대로, 인간만이 일하던 시대에서 생물학적 직원과 AI 직원이 함께 협력하는 시대로, 젠슨 황은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능을 생산합니다. 300년 전 다이너모가 에너지를 생산하며 산업혁명을 일으켰듯이 지금 우리는 지능을 생산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미래의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아웃룩 화면에 떠 있는 수많은 점들 중 어떤 것은 사람이고 어떤 것은 AI일 것이라는 사실을, 마케팅 캠페인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AI, 고객 서비스를 탁월하게 수행하는 AI, 복잡한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하는 AI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AI 튜터와 함께 공부하고 호기심을 키우고 무한한 가능성을 탐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주권 AI부터 사이버 보안, 에너지 혁명, 양자 컴퓨팅까지, 교육의 미래부터 기업의 변화, 그리고 인류의 풍요까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대화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세계 최고의 혁신가가 들려주는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이야기. 젠슨 황과 짐 카바노의 대화, 지금 시작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변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젠슨 황과 짐 카바노의 대화 전체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말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래서 소개에 시간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이고 혁신 관점에서 무엇을 해냈는지는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사상적 리더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술과 인공지능을 이끌어온 분이죠. 젠슨, 성만 불러도 되는 분이니까요. 어서 오세요, 젠슨. 저는 젠슨을 친구이자 훌륭한 파트너, 그리고 멘토로 여깁니다. 그가 AI 혁명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조직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젠슨, 정말 좋습니다. 여기 훌륭한 고객과 파트너분들이 계시고요. 저희 골프 선수들도 계십니다. 과거에도 많은 행사를 했지만 프로 골퍼들이 저한테 와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적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물론 환영이죠. 그래서 젠슨, 당신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고객치고는 너무 잘 차려입으셨는데요. 저희는 그들을 고객이자 친구로 생각합니다. 친구이자 파트너죠. 여기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흥미진진한 시기입니다. 먼저 젠슨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정말 바쁘세요. 대만, 아시아, 인도에서 강연하시고 보통 3만, 4만, 5만, 6만 명 앞에서 강연하시는데 이렇게 친밀한 자리에 와주신 것이 저와 여기 계신 고객, 파트너, 친구분들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를 30년 넘게 이끌어 오셨지만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것이 변했잖아요.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왜 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말 특별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재발명하고 있습니다. 1964년 IBM 시스템 360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요. IBM 시스템 360의 아키텍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컴퓨터입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인 IBM을 만들었죠. IBM 시스템 360은 중앙 처리 장치, 멀티태스킹, 운영체제라는 계층을 통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분리, I/O 서브 시스템, 아키텍처 호환성, 패밀리 호환성 등 오늘날 컴퓨터 산업을 지배하는 모든 개념을 단 하나의 보도자료로 소개했습니다. 1964년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기본 시스템이 약 10년 전에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게 우리 회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범용 컴퓨팅이 한계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컴퓨팅 방식을 발명하자는 것이었죠. 우리가 발명한 것의 이점 중 하나는 놀라운 컴퓨팅 기술을 만들면 비용이 효과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어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어의 법칙은 놀라운 기술적 힘이었고 현대기술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1년 반마다 성능이 2배가 됐죠. 쉽게 생각하면 5년마다 10배씩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100배씩 향상된 거죠. 무어의 법칙은 10년마다 컴퓨팅 성능을 약 100배씩 향상시켰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디플레이션 기술이 풍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산업이 10년마다 컴퓨팅 비용을 100배씩 낮췄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주머니에 아이폰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은 지난 10년 동안 컴퓨팅 비용을 낮추거나 컴퓨팅 성능을 100만 배 향상시킨 것입니다. 100만 배는 100배보다 훨씬 크죠. 생각해보세요. 어딘가를 10만 배 더 빠르게 또는 1만 배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 갑자기 1만 배 더 가벼워진다면 1만 배 더 큰 규모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정도로 변화가 커서 우리는 기계학습이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방식을 발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찰된 데이터를 가져다가 입안 크기만한 컴퓨터에 주면 이 컴퓨터가 몇 달 동안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연구하고 알았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챗 GPT입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다가 몇 달에 걸쳐 패턴과 관계를 찾아 결국 단어, 어휘, 구문, 문법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언어를 주면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프랑스어를 모르지만 개 도그를 프랑스어로 시행, 치엔이라고 하잖아요. 개와 시행이 실제로 같은 단어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두 언어를 모두 이해할 뿐만 아니라 두 언어를 연관시켜서 이제 번역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범용 번역기인 이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할 수 있다면 이미지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개처럼 보이는 픽셀 패치와 개라는 단어를 연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개 이미지를 보여주면 개라고 말하고 개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 아이디어가 물론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입니다. 소라는 이제 비디오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화학물질, 단백질, 비디오, 3D, 유체역학 같은 다른 유형의 디지털 정보를 가르치면 어떨까요?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하면 단백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단백질을 생성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 서열을 가져다가 단백질의 3D 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3D 구조를 이해하면 그 기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딥마인드의 알파폴드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큰 아이디어는 우리가 이제 거의 모든 것의 언어를 배웠다는 겁니다. 이미지, 비디오, 물론 인간 언어, 단백질의 언어를 배웠고 무엇이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시작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골프를 하시니까 모든 사람의 라운드를 AI가 기록하게 하면 어떨까요? 누군가가 비디오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흥미로웠는지, 라운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파악하는 대신 AI가 비디오를 보고 이게 흥미롭다고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 비디오에서 자막을 생성하고 자막에서 음성 해설까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에서 단백질로 간다고 했는데 왜 비디오에서 음성으로 갈 수 없겠어요? 비디오에서 음성이란 기본적으로 골프 라운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해설자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죠. 그 AI를 만들 수 있다면 비디오를 보면서 짐이 마지막 홀에서 어떻게 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AI에게 이야기하면 AI가 대답하면서 마지막 홀에서 짐이 이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스타트업의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역, 이 프레임워크 때문에 수십만 개의 스타트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내고 싶은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우리는 컴퓨터를 재발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코딩했지만 이제는 기계학습을 합니다. 프로그래머인 인간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대신 이제 컴퓨터가 소프트웨어를 작성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대신 이제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AI를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 산업의 큰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지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능 생산은 완전히 새로운 산업계층을 만들었습니다. 이 산업계층이 증강할 것은 수십억이 아니라 수조 달러로 측정됩니다. 그게 우리가 만든 것의 놀라운 점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단어를 이미지로, 이미지를 단어로 번역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세포에서 치료법으로 결과물로 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룹의 경우 챗GPT로 정말 활기를 띠게 된 초기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나 자신의 계정을 만들 수 있었죠. 그 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의 힘으로 효율성, 기회, 차별화를 추진하는 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직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AI, 자신의 에이전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비즈니스로서도요. 그리고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아바타와 에이전트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비즈니스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한 걸음 물러서서 챗GPT와 대형 언어 모델의 기적이 무엇인지 물어봅시다. 기적은 우리 모두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죠.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예전에는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했지만 이제는 AI를 프로그래밍합니다. AI는 프로그래밍하기 쉽습니다. 원하는 것을 그냥 말하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어쨌든 시도해봅니다. 또한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더 정확하게 말해줘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요청하는지 가르쳐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어떻게 요청하는지 가르쳐 줄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 상호작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프로그래밍한 겁니다.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AI를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에게 대신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지만 거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검토해줘, 계약서를 써줘, 휴가 계획을 세워줘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해야 할 첫 번째는 기술의 격차를 좁혔다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정말로 1천만 명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80억 명 중 1천만 명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라고 확신합니다. 사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여러분 100%가 챗GPT를 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 장벽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른 극단으로 가봅시다. 다른 사고 실험을 해봅시다. 언젠가 일하는 것이 어떨까요? 제1 경험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가장 능력 있는 컴퓨터 과학 회사 중 한 곳에서 일합니다. 32,000명에 둘러싸여 있죠. 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물론 대면도 많지만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아웃룩을 통해서입니다. 아웃룩에서 이 작은 점들을 봅니다. 그중 일부는 말 그대로 얼굴이고 일부는 만화 얼굴입니다. 미래에는 그 작은 점들 중 많은 것이 AI가 될 겁니다. 그 AI는 마케팅 캠페인을 잘하는 사람, 영업 캠페인을 잘하는 사람, 고객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 칩 설계, 시스템 엔지니어링, 정말 훌륭한 기계 엔지니어가 될 것이고 다른 많은 기계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할 겁니다. 저는 자신이 하는 일을 너무 잘하는 이 슈퍼 에이전트들에 둘러싸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임무, 모든 꿈을 줄 수 있도록요.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것에 대한 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그 임무를 할당했다면 저는 그 임무를 AI 에이전트에게 할당할 겁니다. 그 AI 에이전트는 다른 많은 친구들, 다른 에이전트들을 초대할 겁니다. 그들 중 일부는 생물학적이고 일부는 디지털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돌아와서 오늘 하는 것처럼 계획을 제게 제안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분화하고 개선할 겁니다. 팀으로 함께 일하고 나서 가서 일을 할 겁니다. 그게 미래라면 돌아가서 어떻게 그 미래를 만들 것인지 말해야 합니다. 저희 팀이 함께 일하니까 많은 흥미진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아가 보면 제가 보기에 맞는지 틀린지 말씀해 주세요. 챗GPT, 여기 계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언어 모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일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 아이디어를 얻고 계속 더 똑똑해집니다. 그 모델들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보죠. 버전이 올라가고 기능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젠슨이 언급했듯이 조직이 자체 대형 언어 모델이나 RAG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내에서 엔비디아 플랫폼에 구축할 맞춤형 AI 플랫폼입니다. 그것은 조직 내에서 대규모로 이러한 에이전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대형 언어 모델의 API를 작성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초기 단계입니다. 실제로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환될 것으로 보시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6개월에서 몇 년 동안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에서 모두가 에이전트를 갖게 될 것이고 조직은 수천 개의 에이전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직원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면에서 가능하게 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현재 업무 중 많은 부분을 대체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은 매우 솔직하게 우리가 아는 어떤 에이전트도 어떤 AI도 누군가의 100%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의 80%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에이전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일의 80%를 무언가가 해준다면 저에게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80%더 많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생산성의 정의입니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직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모든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칩을 설계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AI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내부지향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잘 작동하지 않으면 여전히 훌륭한 엔지니어가 그들의 결정과 제안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술이 더 좋아지면서 외부 지향적인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지향적인 업무는 마케팅 캠페인, 영업 캠페인, 고객 서비스 등이 될 것입니다. AI에 대해 생각하는 좋은 정신 모델은 직원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온보딩입니다. AI를 온보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회사에 하려는 업무에 특정한 많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많은 예를 보여줍니다. 직원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게 우리 회사에서 말하는 방식이고, 이게 핵심 가치고, 이게 당신 업무의 기능이고, 이게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는 작업 산출물의 예고,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승인된 모든 리소스의 소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경계 내에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AI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직원을 평가하는 것처럼 AI를 평가합니다. 직원을 가드레일하는 것처럼 가드레일합니다. 회계부서에 누군가를 온보딩한 후에 고객과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당신은 엔지니어입니다. 고객과 이야기하지 마세요. 영업에 있다면 제품을 출시하지 마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가드레일합니다. AI를 가드레일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플라이 휠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모든 것은 다른 AI들입니다. 이 다른 AI들은 AI를 온보딩하고 AI를 미세 조정하고 AI를 평가하고 AI를 가드레일하고 AI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직원을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제 생각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회사 내에 두 개의 매우 중요한 인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이고 고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살과 뼈로요. 둘 다 있을 것이고 함께 일할 것이고 서로 협력할 것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조직 내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전과 생태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엔비디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뒤에서 이야기했는데 진심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젠슨은 엔비디아를 시가총액 1위나 2위를 오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솔직히 제 진심입니다. 젠슨도 알고 있습니다. 젠슨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신가 중 한 명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리더입니다. 혁신에 대한 집중과 추진력에서 집착적이면서도 겸손한 관점에서도 좋은 사람입니다. 매우 겸손하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가총액이나 가치에 집착하지 않으시잖아요. 여기 시장이 있고 경쟁자들이 있고 얼마나 벌 수 있는지가 아니라 엔비디아를 위한 추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제이와 크레이그와 팀과 이야기했는데 조직을 AI 여정으로 끌어들여서 인류와 비즈니스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시장 점유가 아닌 시장 창출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엔비디아는 시장 점유자가 아니라 시장 창출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만 합니다. 시장 점유 사고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벤치마킹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좋은 기술입니다. 저는 시장 점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면에서 자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미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33년밖에 안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설립될 때까지 이미 존재했던 많은 기술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가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관점과 기여를 더하는 것이요.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가 발명한 컴퓨팅 모델은 정말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회사는 항상 만약 세상이 이렇다면 어떨까? 저걸 할 수 있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데 능숙했습니다. 지금 질문에 답한 것을 보세요. 제 자연스러운 경향은 과거에서 그 다음 미래에서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제가 불편한 유일한 곳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물어보면 많은 확신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많은 확신을 갖는 이유는 제1원리와 물리학의 한계에서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멀리 보면 거기에 도달하는 어려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을 상상하면 됩니다. 저는 인간형 로봇공학이 여기 있을 것이라고 거의 완전히 확신합니다. 그에 대한 제1원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명한 기술 혁신에 대해 무언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도움이 될 것인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실한 개념들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 아웃룩이 제가 설명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메일을 쓸 때 때로는 생물학적 직원에게, 때로는 인공지능 직원에게 쓰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 이메일에는 많은 수신인과 발신인이 있을 것이고 그들 중 많은 것이 섞여 있을 것이며 아무도 모를 것이고 우리 모두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그 미래에 살면 질문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느냐입니다. 그 미래가 마음에 드나요? 산업에 도움이 될까요? 세계에 도움이 될까요?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 다음 거꾸로 작업합니다. 저는 그것이 항상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미래는 보통 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들로부터 가져오자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그 사고 모델이 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파트너의 생태계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도와줄 친구들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제가 직접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솔직히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업 AI, 산업 AI가 있는 많은 영역에서 WWT는 정말 놀라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트너십이 매우 훌륭합니다. 젠슨이 여기 계신 것이 특별하니까 제가 마이크를 독점하고 싶지 않습니다. 청중에게 개방하면 어떨까요? 젠슨은 실제로 자유롭게 흐르는 질문을 즐깁니다. 저기 수줍은 분이 계시네요. 드월트 씨, 마이크를 처음 잡으셨네요.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엔지니어들이 가득한 방에서 훨씬 더 편합니다. 먼저 두 분이 여기 계신 것이 얼마나 영감을 주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년 넘게 갈아엎으며 놀라운 비즈니스를 구축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순간입니다. 젠슨,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5년 동안 사이버 보안 분야에 있었습니다. 메가피, 맨디안트, 포티넷에서 나쁜 놈들과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제 방에 손가락을 꽂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나쁜 놈들이 많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를 통해 여러분의 눈으로 본 AI의 미래를 보면서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율성의 힘과 공격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방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역전시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제 질문은 사이버 세계에서 매일 보고 있는 이러한 위협과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것에서 엔비디아의 역할은 무엇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사이버 보안의 프로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이버 보안의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 중 하나는 가양성에 압도된다는 것입니다. 탐지 정책에 너무 엄격하면 실제로 사이버 위협이 아닌 탐지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그것에 대해 추론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탐지에 대해 다른 정보 소스를 통해 이것이 실제로 걱정해야 할 위협인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제 AI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 보안 자세를 강화할 수 있고 가양성에 압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AI 사이버 보안 에이전트가 가서 각각에 대해 추론하고 문제 아니야 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 정말 멋진 다른 것은 업계가 사이버 보안을 위해 구축한 프레임워크가 AI 보안에 사용할 프레임워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AI는 하나의 거대한 모델이 아닙니다. AI는 모델의 시스템입니다. 마침내 AI를 배포할 때 배포하는 모든 AI에 대해 아마도 수백 개의 AI가 그것을 감시할 것입니다. 항공교통 관제가 비행기를 감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행기 안에 2명의 조종사와 함께 3개의 자동 조종 시스템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중의 모든 비행기가 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항공교통 관제는 모든 비행기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규정의 계층들, 방법론과 모범 사례 등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자동 조종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제 이런 유형의 에이전트나 변호사, 의사, 회계사, 마케터의 자동 조종을 배포할 때 무엇을 할 것인지 상상해보세요. 회사 내부에 다른 모든 에이전트를 감시하는 모든 종류의 다른 에이전트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 내부의 에이전트 중 하나는 일종의 직원 규정 준수, AI 직원 규정 준수 에이전트가 될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을 위해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보안에서 한 회사에 위협이 있을 때마다 다른 모든 회사와 공유된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AI에서도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의 산업이 AI 산업의 창출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AI 산업의 창출이 돌아와서 여러분의 산업을 도울 것입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당신이 제기한 주제는 실제로 데이브가 항공사 이사회 중 한 곳에 있어서 조종사와 비행기를 하나로 사용하는 것이 데이브에게 매우 가깝고 소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젠슨. 안녕하세요, 짐. 제 이름은 에이든인데 제 이름에 AI가 들어가 있어서 오늘 행운이었습니다. 축복인가요? 부담인가요? 부담입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지능이 인공지능이니까요.
제 질문은 주권 국가의 미래와 전략에 대해 생각할 때,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이끌어질 것인지, 국가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풍요의 세계에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지정학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 프레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는 지능의 한계 비용을 거의 0으로 낮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첫 번째 관찰입니다.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많은 국가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생수가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을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인공지능은 지능에 대한 접근을 현대화하고 민주화할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인도의 작은 마을, 4급, 7급 마을의 방사선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곳을 고르세요. 거꾸로 작업하면서 생각하면 그것이 큰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권 AI와 관련해서 관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데이터는 그 국민에게 속합니다. 주권은 더 이상 땅과 그 위의 공기만이 아닙니다. 주권은 또한 여러분의 사람들, 언어, 문화, 역사입니다. 그것이 모두 주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0과 1로 디지털 방식으로 인코딩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속한 주권 데이터를 주권 AI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 어떤 국가도 우리에게 속한 모든 데이터를 가져가서 AI를 수입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져와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고 AI로 정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국가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AI 슈퍼컴퓨터라는 것을 만들고 AI 인프라, 컴퓨팅 인프라라고 부릅니다. 에너지처럼 통신처럼 될 것입니다. 국가 인프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주권 AI에 대한 각성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덴마크와 스웨덴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으로 갈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주권 AI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젠슨,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 노동력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진로를 만들려고 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학교에서 모든 영역에서 잘하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여전히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실제로 정확했다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역사책이 재판되어 왔습니다. 기술 역사 교과서 27판을 받으면 물어봐야 합니다. 지난 26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학습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한 가지는 모두가 AI 튜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3개를 사용합니다. 챗GPT, 퍼플렉시티, 제미나이를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모두 사용합니다. 여기 오는 비행 중에 사용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머릿속에 생각이 있거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AI 중 하나로 가서 배우려는 주제에 대해 일련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생물학과 컴퓨터 지원 약물 발견을 5학년 수준으로 설명해줘라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대학생으로서 설명해줘라고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몇 번 배우면 다음으로 묻는 것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프레임워크를 조입니다. 배우는 방법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배울 수 있고 어제 멈춘 곳을 기억합니다. 모든 학생이 튜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AI 튜터는 프롬프트하는 방법, AI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AI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튜터를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 여정이 AI에서 나온 가장 혁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을 보면 성공의 많은 부분이 호기심 있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사려 깊고 좋은 질문, 탐구적인 질문을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요. AI 모델, 퍼플렉서티, 오픈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그것과 함께 배우고 충분히 탐구적이며 지속적인 학습과 지속적인 질문과 탐색에 대한 욕구를 갖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호기심 많은 마음이 없다면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학생과 직원을 위해 우리가 정적이기를 원하는 세상에 있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배우고 밀어붙이고 혁신하고 자신에게 도전하고 호기심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있다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젠슨. GXO 로지스틱스의 스카트입니다. AI가 미래에 우리에게 가져올 많은 훌륭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다른 측면은 나쁜 행위자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 생각하면 나쁜 행위자들도 AI 기술을 사용해서 공격 무기가 되고 오늘날보다 더 똑똑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에너지 측면은 어떨까요? 오늘날 특정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려고 할 때 새 서버를 켜려고 해도 때로는 에너지가 있는 곳에 도달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나쁜 행위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훨씬 더 빨리 가야 합니다. 데이브,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답입니다. 사이버 보안 기술에서 앞서 있는지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AI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AI를 사용하는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I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AI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우려는 적절합니다. 답은 빨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AI 기술이 그들의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확인하고 민주화해야 합니다. 즉 모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골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를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력 에너지였습니다.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 종단간 관점에서 AI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목표는 AI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날씨 예측처럼 물리학을 예측하는 방법을 AI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거의 10,000배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날씨를 예측하는 방법을 AI에게 가르쳤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지역이 지금 이 순간에도 슈퍼컴퓨터를 실행해서 내일 날씨가 어떨지, 다음 주 날씨가 어떨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올 수 있기 때문이고 누군가는 스웨터를 입을지 말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 슈퍼컴퓨터가 24시간 내내 계속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의 법칙을 AI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이 아니라 물리학의 패턴을 AI에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AI에게 물리학을 가르칠 수 있느냐고 묻는데 답은 실제로 놀랍게 간단합니다. 제 개들이 제 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개들은 물리학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뉴턴 물리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끈 이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공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찰해서 물리학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물리학의 패턴과 다중물리학을 관찰하도록 하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적 솔버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종단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목표는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에너지 포집에 더 나은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탄소 포집에 더 나은 물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탄소 포집에 더 나은 물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탄소 포집의 더 내는 못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소재를 설계하는데 더 나은 일을 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동차를 더 공기역학적으로 만들거나 풍력발전소를 더 생산적으로 만들거나 광전지셀을 더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AI를 학교에 보내서 AI로부터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AI로부터 이익을 전달하면 맙소사, 데이터 센터가 오늘날 세계 에너지의 3에서 4%를 소비한다면 해결해야 할 96%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AI의 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에너지 양이 인간 소비의 %로 증가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세계 총 사용량의 4%입니다. 인공지능이 확실히 10에서 15%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96%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세계 전력의 96%는 우리의 산업입니다.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이동시키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생산하는 대신 지능을 생산하고 싶습니다. 지능 제조, 제가 앞서 언급한 예를 들어 다른 모든 곳에서 긍정적인 이점을 주기를 바랍니다. 제 예측은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지능이라는 것을 생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지능을 제조하고 있다는 아이디어는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개념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300년 전에 만들어진 기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기계는 엔비디아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300년 전에 만들어진 기계는 다이너모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물을 붓고 불을 붙이면 전기가 나옵니다. 이 기계에 에너지를 적용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나옵니다.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킬로와트 시당 달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기계, 이 엔비디아 기계를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적용하면 토큰이 나옵니다. 이 토큰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단어나 단백질이나 비디오가 되거나 자율주행차 구동을 위한 관절 운동 등이 됩니다. 지능으로 나오는 이 토큰들은 100만 토큰당 달러로 수익화됩니다. 킬로와트 시당 달러, 아시겠어요? 이 에너지 생산 산업은 산업혁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짐과 제가 이것에 대해 매우 흥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 그대로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계를 갖고 있고 이 새로운 기계는 300년 전처럼 이전에 생산된 적이 없는 것을 생산합니다. 300년 전 전기가 발견되었을 때 모든 종류의 새로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 산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희가 한편으로는 전기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전제품을 만든 이유입니다. 가전제품은 그들이 만들고 있던 에너지의 소비였습니다. 많은 면에서 우리와 WWT 사이에 이것을 들었습니까? 이 AI는 훈련시키기 더 쉽습니다. 우리와 WWT 사이에 에이전트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토큰을 소비하는 가전제품, 소비기기입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300년 후에는 아니, 그게 정확히 제가 가려던 곳이었습니다. 에너지가 실제로 자리를 잡고 규모를 키우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생각해보면 세계의 한 작은 주머니에 있었고 그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어디에나 있게 되기까지 말 그대로 영원히 걸렸습니다. AI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세계에 열린 이 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산업혁명, 이제 AI 혁명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생각해보면 차이는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둘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낼 변화의 규모는 그런 짧은 기간에 방금 여러분이 설명하신 것을 듣고 생각하는데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조언은 가능한 한 빨리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기차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보지만 말고 타세요. 그리고 여기 우주선이 있고 정말 빠르게 가고 있으니 타세요. 네, 뒤쪽에요. 죄송합니다. 먼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청중과 우리의 400일 K를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가도 올려주셔서요. 진지하게 슈퍼컴퓨터에 대해 사물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사물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감안할 때 우리 평생에서 가장 느린 날입니다. 하지만 차세대 슈퍼컴퓨터에 대해 생각할 때 양자 컴퓨팅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GPU 컴퓨팅을 대체할 것인지 보완할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자 컴퓨팅은 무언가에 정말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하는 것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를 들어 양자 컴퓨터가 정말 잘하는 것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밤처럼 결혼식 파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식 파티에 3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300명을 앉히는 최선의 방법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많은 복잡성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 대학 친구들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인의 친구들은 앞쪽에 있습니다. 이 조합을 거쳐야 합니다. 300명의 숫자가. 그는 인간이고 매우 똑똑하지만 복잡한 아이디어를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300명이 있는데 조합의 수가 우주의 원자수보다 많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다른 순열과 모든 다른 조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가장 최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컴퓨팅 문제는 영원히 실행되거나 장모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함께 앉아야 해. 이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앞쪽에 앉아야 해. 정말 비싼 선물을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대학 친구들은 뒤쪽에요. 제가 방금 인공지능이 과거에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완벽하게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는 예를 들었습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는 양자 컴퓨터가 작은 데이터, 큰 조합 문제에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AI와 고전 컴퓨팅은 실제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둘은 언젠가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는 특정한 것들에는 좋지만 다른 많은 것들에는 꽤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큰 아이디어는 AI가 양자 컴퓨터를 약 20에서 30년 정도 앞으로 미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양자 컴퓨터를 연구합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양자 컴퓨터 회사와 함께 일합니다.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0년 이상 먼 미래입니다.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IT 업계에서 30년 베테랑으로서 저는 기술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것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을 정말 즐깁니다. 하지만 두 자녀의 엄마로서 기술이 대인관계 기술, 인간성, 사람들과의 시간을 저하시키는 방식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밤 일찍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AI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을 어떻게 돌려주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AI가 인간성, 대인관계 기술, 더 재미있는 삶의 방식 측면에서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짐과 제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주제에 접근했지만 둘 다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지식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차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원자를 이동시키는 도구인 것처럼 AI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토스터입니다. 매우 똑똑한 토스터일 뿐입니다. 토스터와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고 무언가를 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물론 여러분이 아는 토스터, AI는 정보 기반입니다. 하지만 같은 AI가 곧 구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버전의 R2D2와 C3PO가 코앞에 있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제 AI들이 정기적으로 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배우는 것을 돕고 많은 면에서 제가 꽤 힘들다고 생각하는 작업을 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연설을 써야 합니다. 연설의 맥락은 항상 다릅니다. 하지만 핵심 정보와 제 톤은 종종 매우 동일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준비된 연설에서 맥락을 제공합니다. 맥락을 제공하고 이것들이 제 주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제 AI에게 제 다른 모든 글과 제 다른 모든 연설을 참조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점을 다루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 뒤에 있는 주제를 강조하는 6분짜리 연설을 써줘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1초 후에 6분짜리 연설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 거기서부터 그것보다 더 나은 무언가로 다듬습니다. 종종 하나를 생성하고 제가 말할 것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입니다. 말 그대로 챗GPT에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줍니다. 그냥 장난치려고 어차피 같은 가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각각이 실제로 마지막 것을 개선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을 가져다가 수정합니다. 연설을 쓰는데 엄청난 시간을 절약해줬습니다. 연설을 쓰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의 예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파트너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R2D2인 작은 AI가 있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것들을 가르치고 정보를 가져다주고 저를 풍부하게 하고 저를 더 똑똑한 CEO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력히 추천합니다. 전문가용으로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한 달에 $20밖에 안 합니다. 말 그대로 튜터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요. 각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겠습니다. 여기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튜터야. 그들이 오 아빠 사랑해요.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예요 라고 할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대형은행의 CTO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CTO는 5세 아들이 말 그대로 대형 언어 모델과 음성으로 상호작용하며 공룡에 대해 앞뒤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공룡의 역사에 대해 듣거나 배우고 있었지만 아이의 창의성은 무제한이었습니다. 분홍색 머리카락을 가진 공룡은 어때요? 그들은 말 그대로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되돌려줄 것입니다. 아이들이 창의성에 대한 가드레일이 없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생각하면 제게 흥미로웠던 것은 개인이 5세 아이가 대형 언어 모델과 가진 상호작용에 놀랐습니다. 공룡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하지만 그는 무엇을 묻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그것이 그와 함께 재생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창의성과 혁신 관점에서 정말 무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훌륭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WWT는 환상적인 조직입니다. WWT가 처음부터 손수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앤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